자, 성일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요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일반 상대성 이론과 블랙홀 단원의 그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선생님 여기 칠판에다 다 써놨어요. 아주 친절하게. 빔 프로젝트로 쌓으면 참 좋은데. 자,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좀 많죠? 문제가 많은 이유가 그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진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 요번 단원의 3점짜리 문제풀이를 다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면은 요 단원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원이 크게 어렵지도 않고 문제 한 문제 푸는데 풀이 시간도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도 여러분이 빨리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그 교재 60페이지에서부터 64페이지까지 있는 3점 문항들을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진도를 나가려고 생각해봤더니 여러분이 좀 학습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총 3개의 대단원에서 첫 번째 역학단원이 거의 다 지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역학단원까지만 잡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험이 아직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한 두세 차씩 정도만 더 하면은 시험 범위가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 남는 시간들은 그동안 못 풀어드렸던 문제풀이 위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시험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없는 학생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림을 일부러 그려놓은 게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자, 60페이지에 1번입니다. 1번. 자, 이번 시간은 10문제를 다 푸는 대로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읽어드릴게요. 그림 가나는 각각 수평인 직선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버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버스 그림 없어요. 버스는 별로 불필요할 것 같아서 빼버렸고 버스 안에 있는 그림만 그려놨습니다. 자, 가에서는 요겁니다. 가에서는 손잡이가 연직선에 대해 세타만큼 각도로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아이가 지금 풍선을 잡고 있는데 잡고 있던 풍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답니다.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문제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문제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버스가 있고 버스가 있는데 가 그림이고 나 그림이고, 자,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버스가. 가속도의 방향은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버스의 손잡이는 뒤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에 있는 풍선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얼핏 이거 예전에도 많이 기출됐던 문제인데 얼핏 딱 보면은 얘는 쉽죠? 버스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가속의 방향도 오른쪽인 것 같죠? 버스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관속력을 버스의 가속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받아갖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버스 손잡이가 뒤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얘는. 그런데 얘를 잘못 판단하면은 버스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가속의 방향이 그러면은 반대 방향이라서 점점 느려지고 있어서 앞으로 쏠리는 건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과목이든 간에 문제를 풀 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죠. 의심을. 같은 상황을 이렇게 반대로 착각하게 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그 밑에 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단 G는 중력 가속도이고 헬륨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헬륨 풍선 안에 있는 그 헬륨 가스는 주위에 있는 이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수능까지는 나올 문제는 아닌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풀어보는데, 자, 이런 겁니다. 공기가, 쉽게 설명합니다. 공기가 헬륨보다 무겁습니다. 지금 질량이 더 나가요. 그러면은 이 버스가 풍선이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소리는 이 버스 안에 있는 풍선에 들어있는 헬륨보다 무거운 공기가 뒤로 쏠렸다는 소리죠. 이해합니까? 공기가 뒤로 쏠려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풍선이 앞으로 쏠린 겁니다. 그러면은 무거운 공기가 뒤로 쏠렸다는 소리는 버스가 앞쪽으로 점점 가해 상황처럼 가속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거 실제로도 이렇게 돼요. 나중에 뭐 해볼 상황이 되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둥둥 떠있는 그 놀이공원에서 파는 헬륨 풍선을 가지고 버스가 급출발을 붕 할 때 나는 뒤로 쏠리는데, 무거우니까 나는 뒤로 쏠리는데 공기, 사람들 다 뒤로 쏠리는데 헬륨 풍선만 앞으로 싹 쏠립니다.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에요. 자, 그래서 가그림과 나그림의 상황이 명백해졌죠. 가나 나나 둘 다 운동 방향 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풍선이 앞으로 지금 쏠려 있는 거죠. 문제를 다 푼 것 같아요.
자, 기억입니다. 버스의 가속도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습니다. 그죠? 운동 방향 쪽, 오른쪽.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버스의 가속도의 크기는 G 사인 세타다. 자, 지금 와서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다 유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노트 필기를 하셨으면은 앞단원, 아마 6단원이겠죠? 6차 C의 그 강의를 보시면은 다 유도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앞단원을 좀 참고하시고, 그때 다음처럼 이렇게 했었어요. 요 그림에다 쓸게요. 이 버스의 가속도 A는 기억나죠? 버스 안에 있는 관측자가 관측할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관측할 때 해석하는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 값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같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버스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저 기울어진 손잡이의 각도만 보면은 여러분이 버스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바로 쓰겠습니다. A는 바로 G 탄젠트 세타였죠.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은 앞차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세하게 유도를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니은도 니은은 G 탄젠트 세타죠. G 탄젠트 세타. 자, 여기는 니은은 G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나에서 버스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가 볼 때, 나에서 버스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 그 말은 뭐냐면 버스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버스에 대해서 정지했다는 소리는 버스 안에 있다는 소리죠.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요 풍선을 들고 있는 I한테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속하니까는 관성력은 왼쪽이었죠. 그래서 왼쪽이겠죠. 기억 디귿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디귿은 좀 쉬웠네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인데 2번.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그림과 같이 무중력 공간에서, 우주랍니다, 우주. 무중력 공간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기 더 표현해 볼까요? 지금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로 가속 운동해갖고 점점 빨라지면서 올라가고 있답니다. 자, 문제 상황이 대충 뭐 상황이 딱 맞죠?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가 없다. 등가 올리는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자, 처음부터 다시. 그림같이 무중력 공간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질량이 M인 사람이, 사람은 안 그렸어요. 질량이 M인 사람이 이 물체를 가만히 놓을 때 물체는 경로 P를 따라, 자, 여기 P 있죠? 물체는 경로 P를 따라, 그 다음에 플러스 X 방향으로 V0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물체는 경로 Q를 따라 이동하여 바닥에 떨어진다. 바닥으로부터 물체의 놓은 지점까지의 높이는 H이고 물체가 Q를 따라 이동할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변이의 크기는 R이다.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자, 상황 설명을 다시 합니다. 우주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연지 위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할 겁니다. 밖에를 볼 수 없다면 여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구별할 수가 없겠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늘 봤던 중력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을 거니까, 중력 가속도처럼. 자, 그런데 잡고 있던 물체를 지금 놓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잡고 있다 가만히 놨습니다. 그래서 H만큼 떨어지는 경로 P를 나타내놨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수평 방향으로 던져버린 것 같아요. V0의 속력으로. 그래서 이런 Q의 경로를 따라서 떨어지는데, Q의 경로를 따라서 떨어질 때 수평 이동 거리는 R이랍니다. 자, 하나 표현 안 한 게 이제 문제에서 V0의 속력으로 던진 경우는 초기 속도가 이렇게 V0로 있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하고 약간 겹쳐있는 문제죠. 너무 여기 단어 문제는 쉽다 보니까 출제자가 포물선 운동하고 살짝 섞어놨어요. 왜냐면 중력 가속도만큼의 관성 가속도를 봤기 때문에 중력장에서의 운동을 같이 첨부해서 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정도까지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난이도를 상당히 높여놓은 거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수평 도달거리 R은 V0 루트 G분의 2H냐. 자, 포물선 운동의 식을 약간 접목해야 될 것 같죠? 자, 이 R을 구하라는데, R은, 자, 옛날 기억 좀 더듬어야 돼요. 우리 포물선 운동에서 했던 거. 수평 도달거리는 X축 운동에만 의존을 한다 그랬죠? 거리를 구하랍니다. 거,속,시. 맞죠? 그러면은 R을 구하고 싶으면은 수평 방향의 속력, 등속 운동이죠?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 방향은. 그러면은 처음에 던졌던 V0라는 속력으로 끝까지 등속으로 날아갈 거고, 그럼 결국에는 거속시니까 R은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만 곱해주면 되는데 X축 운동이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이죠. 즉 Y축 운동으로 운동 시간을 구한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방금 구했던 그 시간을 하면은 기억이 풀릴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Y축 운동에서 이제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Y축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자연학과 운동이죠. 자연학과 운동.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필요한 것만 한번 써볼게요. 거리 S는 자연학과 운동 공식 선생님도 기억 못해요. 항상 유도해갖고 한다 그랬죠. 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2분의 AT의 제곱인데 자 자연학과 운동 공식으로 바꿉니다. 떨어지는 낙하하는 높이 h는 모든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y축 방향의 초기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었죠. 잡고 있다가 노는 거였으니까 이 항이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 실제로 받는 가속도는 관성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와 같죠. 그래서 2분의 1 중력 가속도 g 그 다음에 t의 제곱. 자, 여기로부터 지금 우리가 떨어지는 시간 t를 구하면은 넘기면 2h g분의 2h 루트죠. 루트 g분의 2h 해갖고 자, R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 있는 거에 V0만 곱하면 기억의 답이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R은 V0 루트 G분의 2H다 해갖고 기억이 정답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인데 맞긴 맞는데 약간 포물성 문제로 풀었죠. 자, 좋은 문제예요. 자, 기억은 맞고 니은입니다.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 이거 말고 요 밖에서 누군가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밖에 있는 관측자가 바라볼 때 플러스 X방향으로 던져진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는 포물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조금만 깊게 해보시면 돼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이 공을 바라보는데 이 공을 바라볼 때 자 여러분 풀기 쉽게 잠깐 디귿 먼저 풀겠습니다. 그림 조금 지우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디귿 물체를 놓은 후 엘리베이터 바닥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다. 자 사람의 질량이 여기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 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한 명 서 있는데 질량이 m이에요. 질량이 m. 사람의 질량이 m. 그러면은 요 바닥면은 지구가 아니에요. 우주 공간이고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은 관성력밖에 없죠. 그러면은 관성가속도 g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는 질량 곱하기 관성가속도 F 이퀄 ma 하면은 mg가 되겠죠. 그 a 값이 관성가속도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닥면이 이 사람을 떠받치는 힘은 당연히 눌리는 힘, 중력과 구분이 안 되는 관성력인 mg만큼, 그죠? mg만큼 떠받쳐 올리겠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니은으로 올라오면은 엘리베이터 밖에 정지한 관측자가 볼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는 포물선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하느냐 했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얘가 이 공 보면 V제로 던진 이 공 보면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러니까 얘는 밖에 있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밖에 있어서 얘가 뭐 관성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걸 알 리가 없죠.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요래집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가 요래요. 그냥 누군가가 우주 공간에서 V0로 갖다 던진 걸 얘는 보고 있는 것 뿐이죠. 문제 상황을 읽어보면 밖에 있는 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Q의 경로로 V0로 던진 애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얘가 얘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이겠냐?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등속 직선 운동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냥 누군가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선생님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사과를 잡고 있어요. V0로 띵 던졌는데 저 밖에 있던 친구가 V0로 던진 거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주 공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V0로 날아가겠죠. 걔는 그거만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지운 그림들을 머릿속에서 여러분도 같이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고 같이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자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면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헷갈려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거를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얘가 봤을 때 그냥 단순한 그 우주 공간에서 V0로 던지면 그 공 어떻게 보이냐 이거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계속 날아가겠죠. 등속 직선 운동으로 쭉쭉 아무 일 없으면 끝까지 날아갈 겁니다. 뭐 언젠간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올라와갖고 뭐 닿긴 하겠죠. 그때까지 얘는 등속으로 날아가는 거고 얘는 또 뭘 봅니까? 아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얘는 등속으로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와갖고 바닥에 닿는 걸로 보이겠죠.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기억에서 해석했듯이 자기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대적인 운동으로 얘가 반포물선 운동하면서 떨어지는 걸로 보일 거고
예전차 시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기억비금 맞는 3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3번. 그림은 요거요. 그림은 에어쇼에서 참가한 제트 비행기가 연직 면상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행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W, 웨이트 W고 최고점에서 비행기가 비행사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는 W이다. 최고점에서 비행기가 비행사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는 W이다.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문제 상황이 이래요. 비행기인데 이렇게 그려놨어요. 잘 그릴 자신이 없어서. 비행기가 삥삥 돕니다. 삥삥 도는데, 자, 지구 아니죠? 에어쇼 한다고 그랬으니까는. 자, 이렇게 삥삥 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여기든 요 안에 타고 있는 비행사나 비행기는 중력을 받을 겁니다. 중력. 자, 표시해 볼게요. 비행기는 여기에 있든 중력을 받을 겁니다. 그죠? 중력을 받을 건데, 자, 비행사 입장이 됩시다. 비행사 입장이. 같이 타고 있어요. 우리 원운동 하면은 관성력 받죠? 가상의 관성력. 뭡니까? 원운동일 때 우리가 받는 관성력을 지금까지 수없이 써왔던 바깥으로 쏠리는 힘. 구심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죠? 구심가속도가 작용하는 구심력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가속도에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가는 힘을 우리는 관성력으로 받게 되는데, 우리가 눈이 써왔던 원심력이라는 거였죠? 원심력. 그러면은, 삥삥 돌고 있으니까, 뭐 회전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삥삥 돌고 있으니까는 얘는 이쪽 방향으로 원심력 받을 거고, 자, 파란색은 원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이쪽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겠죠. 문제 상황이 거의 다 해석이 된 것 같죠? 최하점을 지날 때는 원심력과 중력이 더해져갖고 엄청나게 눌리는 힘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위쪽을 지날 때는 원심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기억입니다. 비행기에 대해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때라는 말은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이런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최고점에서 비행사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방향은 중력의 방향과 반대죠. 그죠? 벌써 아까 풀었던 거고 기억은 맞습니다. 최하점에서 최고점으로 운동하는 동안 비행사는 자신에게 문제에 회전 방향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돌고 있네요. 다시 최하점에서 최고점으로 운동하는 동안, 이렇게 가는 동안에 비행사는 자신에게 작용하는 겉보기 중력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자, 두 개를 동시에 받고 있다가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심력의 방향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원심력의 방향이 파란색. 자, 최고점으로 가는 동안에 중력은 항상 아래 방향인데, 자, 뭐 칠판 아끼지 말고 그냥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중력, 여기서도 중력인데, 그죠? 빨간색은 다 중력. 원심력은 여기서는 이쪽 방향, 여기서는 원심력이 이쪽 방향, 여기서는 원심력이 이쪽 방향, 여기서는 원심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벡터의 합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완전 180도를 두 힘이 이루면서 제일 작아지죠. 자, 그래서 니은 틀렸죠. 겉보기 중력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고 원심력과 중력의 방향이 점점 반대로 바뀌어가면서 작아지는 거죠. 자, 니은 틀렸고, 자, 디귿 비행기에 대해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비행기에 대해 정지한 좌표계, 즉 비행기에 타고 있는, 자, 뿅, 화면이 갑자기 뿅, 이제 익숙하죠? 아, 나 이 재난 문자 때문에 환장해요. 자, 자, 뭐 이제 우리 한 17차시 정도 되니까 갑자기 화면에 선생님이 홍길동처럼 뻥 하고 나타나면은, 아, 또 전화가 오셨구나, 제 남자가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다시 봅니다. 디귿. 아, 나 진짜 그래도 빨리 봤으니 다행이에요. 이씨, 나중에 막 50분 다 됐는데 뒤늦게 보면은 또 새로 찍을 뻔했죠. 디귿입니다. 디귿. 비행기에 대해 정제한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자, 비행기에 대해서 정제한 좌표계, 즉 아까 얘기했듯이 비행기 안에 같이 타고 있을 때,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최고점에서 비행사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크기는 W냐 했는데, 자, 원심력의 크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앉아있고 올라갑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서 거꾸로 되는지, 거꾸로 돼 있는데 그 비행사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W겠죠. 계속 W인데, 자, 이렇게 쭉 거꾸로 올라갔으니까는 지금 이제 의자가 여기 있는 거죠. 비행사는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원심력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원심력의 크기.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문제에 뭐 하나 제시해놨죠. 최고점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여기 10점.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람이 거꾸로 지금 비행사가 이렇게 최고점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지금 비행사가 앉아있는 의자겠죠, 의자. 보입니까? 여기 위에. 요 비행사가 앉아있는 의자인데 문제를 읽다 보니까 이 의자가, 비행기의 이 의자가 비행사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요번에는 아래쪽이죠. 요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는 비행기가 비행사한테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아래쪽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수직항력은 위쪽이지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수직항력은 아래쪽인데 아까 문제에서는 그게 W랍니다. 그러면 원래 비행사의 중력 W에 의자 바닥면이 비행사 누르는 떠받치는 힘 W에 이 W만큼 지금 아래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그림을 보니까 원심력하고 아래로 작용하는 요 중력하고 그 다음에 요 작용하는 방금 얘기했던 수직항력하고 같아야 가만히 있겠죠. 누가 하나 더 크면은 그쪽으로 운동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중력 W 그 다음에 바닥에 떠받쳐주는 수직항력 W 이 W만큼 원심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겠죠. 그 두 개의 합이 원심력이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것 같아요. 크기는 EW이다 라고 해야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천천히 보니까 시간이 막가네요. 좀 빨리 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은 1번이고, 자, 4번입니다. 그림은 무중력 공간에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자전하는 원형의 우주정거장을 모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 얘랑 거의 비슷한 그림이에요. 각속도 오메가로 열심히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의 정지에 있는 질량이 M인 우주인 A는 반지름 R인 금속 원운동을 하고, 자, 얘는 질량이 M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우주정거장의 반지름은 R이랍니다. 레디우스의 약자. 자, A는 우주정거장에서 지표면에서, 여기가 중요하네요. A는, 이 사람은 우주정거장에서 지표면에서 중력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다. 자, 우주정거장이 고정된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이런 소리인데, 자, 뭐 단순한 것 같아요. 우주정거장이 각속도 오메가로 도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같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관성력을 받죠? 뭐였습니까? 원심력이에요. 원심력을 받는데 문제를 읽다 보니까는 그 받는 원심력이 그 관성력인 원심력이 중력과 구별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지구에서 생활하는 것과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는 얘는 질량이 M이니까는 mg 여기 서 있다면은 mg 마치 자기가 지구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겠죠. 그럼 얘 관성가속도인 원심력에 의한 가속도가 중력가속도 G라는 거니까 구심가속도도 G가 되겠죠. 자, 일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우주정거장의 물체에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게 아니고 원의 중심 방향에서 멀어지는 방향인 원심력의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겠죠. 모든 원운동하는 물체는 관성력이 바로 원심력이니까 기억 틀렸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니은에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원심력이고 원심력의 크기는 구심력과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구심력의 공식만 끌어낼 수 있으면 니은을 금방 푼다는 소리인데 기억납니까? 문제에서 각속도 오메가를 제시했으니까 구심력 공식 두 개 중에서 얘가 들어간 걸로 써야 되겠죠. R, M, R, 오메가 나왔으니까는 바로 튀어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은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아니죠. 그래도 지금 슬슬 이제 중간고사 1차 지필평가 공부하셔야 되니까. 자, 구심력 공식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R분의 MV의 제곱이 있었고 각속도로 표현하면 MR 오메가의 제곱이 있었죠. 이만큼의 구심력 또는 원심력을 받아서 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관성력의 크기는 MR 오메가의 제곱이다. 맞죠? 미음 맞고. 자, 디귿의 각속도 오메가는 R분의 2G이다. 각속도 오메가는 R분의 2G라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문제풀이에서 얘기했듯이 출제자는 기억을 풀면 순차적으로 니은을 풀 수 있게 해놓고 디귿을 풀 수 있게 해놔요. 안 써본 게 또 있죠. 지금 이런 구심력을 받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 이런 구심력을 받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인 mg라는 관성력을 받고 있죠. 그죠? 원심력. 그러니까는 원심력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력으로 표현한 거고 이거는 원운동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얘가 얘죠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얘 하면은 여러분 이런 거에서 빨리 판단이 안 되면은 디귿을 빨리 보셔야 돼요. 각속도 오메가는 루트 R분의 2G냐 R도 써먹어야 되고 G도 써먹어야 되고 뭔가 얘하고 연관성이 있구나. 관성력이 원심력이니까 관성력은 F 이퀄 MA mg, 지구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운동한다 했으니까는 관성가속도가 중력가속도구나 mg. 그 다음에
오는 동에서의 구심력은 mr 오메가 제곱. 이만큼의 크기로 원심력을 받는구나. 아, 얘랑 그럼 같은 거구나 해갖고 지우면 그냥 답이죠. 뭐 찾으라는 거야? 각속도 오메가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m 지우고 그 다음에 r 넘어가고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루트 r분의 g가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루트 r분의 2g라고 했으니까 니에만 맞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5번입니다. 5번. 자, 5번. 다음은 중력에 관한 사고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사고 났다는 게 아니고 생각사자입니다. 생각사자. 고려할 고자에. 그래서 생각만으로 실험을 했다. 이거 말이죠. 약간 그 어감상이 좀 그런 게 있지만 생각만으로 실험을 했다. 이런 소리니까. 자, 빨리 읽어볼게요. 실험이 그린가에서 어디 갔어? 그린가에서 관측자가 탄 엘리베이터는 중력 가속도가 G'인 어떤 행성의 표면에 정지해 있다. 중력 가속도가 G'인 어떤 행성, 이거 행성 바닥면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예요. 정지해 있다. 관측자는 들고 있던 공을 가만히 놓아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공의 가속도를 측정한다. 자, 요 공이에요, 공. 가만히 놨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 가속도를 측정한다. 그림 납니다. 그림 나에서 관측자가 탄 엘리베이터는 무중력 공간, 우주에서 일정한 가속도 G'으로 위로 가속되고 있다.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관측자는 가에서와 동일한 공을 가만히 놓아서 공 어디였어? 공을 가만히 놓아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가속도를 관측한다. 자, 실험 2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니까. 일단 교재가 없는 학생을 위해서 여기까지 해석하면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냥 그대로죠. 얘는 중력 가속도가 G'인 행성에서 사과 같이 잡고 있다 떨어뜨렸고 뭐 떨어지겠죠. 얘는 우주 공간에서 중력 가속도, 이 행성의 중력 가속도만큼으로 가속동하면서 사가 떨어졌으니까는 중력과 간섭력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는 얘 떨어진 시간이랑 어떻다? 같죠. 뭐 그런 걸 출제했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풀고 디귿은 조금 이따 또 문제를 읽고 풀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 가속도는 이 상황에서 가속도는 얼마냐? A값, 관성 가속도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 두 개 다 상황에 해당되는 거네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기억 범위니까는 여러분 좀, 이거 뭐야? MI분의 MG 곱하기 G' 이렇게 써있는데, 단순한 거예요. 등가 원리가 뭐였습니까?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가 없다. 자, 여기 중력 얼마입니까? 질량이 아까 M이라고 나왔으니까, 나왔나? M을 구하라는 건가? 아, M 나와있죠? 자, 중력 FG라고 쓰겠습니다. FG 그래비티 약자로. 그러면은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질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력 질량이라는 게 있고 관성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장에서 받는 내가 측정된 질량을 중력 질량 말 그대로. 관성력을 받을 때 내가 측정되는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데 첨자가 그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잘 쓰지 않은 첨자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mg라고 쓰죠. 중력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 중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첨자를 하나 붙여볼게요. 중력 질량이니까는 이렇게 첨자 G를 붙일게요. G. 됐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얘는 관성력을 받고 있죠? 자, 거기 첨자 보면 I라고 써있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너시아의 약자입니다. 관성. 이너시아. 관성력은 질량 곱하기 관성 가속도. F equal MA였죠? 관성 가속도입니다. 관성 가속도. 근데 여기는 이제 첨자를 하나 붙여줘야 되죠? 관성력을 받을 때의 질량이니까는 관성 질량. 이너시아. 그럼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가 없다. 등값 같다. 근데 문제에서 기억은 뭐냐면 이 가속도 A를 구해보려 합니다. 그럼 얘만 넘어가면 되죠. A는 MI 분의 MG 곱하기 G죠. 됐습니까? 얘랑 같으니까 수식 정리는 7, 8점 와서 못 해드려요. 여러분이 그냥 요거는 그래도 고3인데 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억은 MI분의 MG 곱하기 G'입니다. 라고 했으니까는 맞죠? 얘가 넘어가면은 MI분의 MG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해갖고 기억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기억 맞고 니네 실험 1을 통해 요 방금 했던 이 실험을 통해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야, 참 뭐라 그럴까? 얼핏 보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 등가 원리라는 게 여러분 그 물리학 1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죠. E는 MC 스퀘어 기억납니까? 물리학 1에서 E equal MC 스퀘어 해갖고 질량 결손 단어들 기억납니까? 어떠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만 할게요. 자, C는 광속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3 곱하기 C의 8승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같다
같답니다. 등호. 에너지, 매스,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단,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하고 정확히 같다. 이런 소리죠. 질량이, 그 말을 빼면 비례로 표현하면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도 크다. 이런 소리죠. 자,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다라고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배웠는데, 자, 여기에 양변의 변화량인 델타를 한번 곱해 볼게요. 자, 광속은 불변이죠. 델타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에너지의 변화량은 질량의 변화량이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우라늄 1g만 변하면 얼마나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이 가장 좋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거죠. 자, 질량 결손이라고 봅니다. 반응 전의 에너지와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우라늄하고 중성자하고 충돌시켜서 크립톤하고 바륨을 얻어내면서 중성자가 3개가 튀어나오면서 에너지가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발출이 되는데 대충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응 전의 질량의 합과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의 차이. 그래서 질량이 어디로 가 사라져버립니다. 유식한 말로 질량이 결손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결손, 없어졌다고. 그 결손된 양이 에너지로 방출되는데 그게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나 되는데 그럼 여기 단 1g이라고 해도 얘가 1g이지만 뒤에 곱해지는 값을 보세요.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 즉 9 곱하기 10의 16승. 1g이지만 곱해지는 게 9 곱하기 10의 16승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는 조심해야 돼요. 잘해줘야 돼. 몇 g만 떨어지면. 근데 뭐 5kg 갖고 있는 3kg 갖고 있는 막 이런 말들 뉴스에서 듣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뭐 어쨌든 간에 질량의 동등성은 참 출제자가 재밌게 낸 거예요. 우리는 등가 원리는 등가 원리인데 관성력과 중력이 구별할 수 없다라는 등가 원리인데 질량에 가지고 등가 원리를 여기다 써놨네요. 얼핏 보면 틀릴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니는 실험 1을 통해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성력과 중력이 동등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니는 틀렸고. 자, 디귿에 자 이제 실험 2로 갑니다. 실험 2는 또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가와 나의 관측자가 각각 레이저 광선을 바닥과 평행하게 발사하면서 그 경로를 관측한다. 여기서 레이저 삥 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레이저도 빛이고 이 행성의 중력장이 얼마나 클지 모르니까는 휘겠죠. 그러니까는 굳이 한다면은 삥 쐈는데 이렇게 휠 거고 얘도 삥 쐈는데 관성력이 중력만큼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도 휘는 걸로 보겠죠. 이해합니까? 동등성이니까 중력과 관성력은 둘 다 삥 쏘면 이렇게 둘 다 휘는 걸로 똑같이 관측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틀렸네요. 디귿은 가의 관측자는 빛이 직진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나의 관측자는 빛이 바닥 쪽으로 휘어지는 것으로 관측한다. 둘 다 바닥 쪽으로 휘어지는 걸로 관측이 되죠. 기억만 받는 1번 정답이고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시간 잘 가네. 자, 그림은 무중력 공간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그림은 무중력 공간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자, 자체적으로 1.5배속으로 돌립니다. 플러스 X방향으로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AG로 등가속도 우측선 동하는 동일한 동선 AB 바닥에서 플러스 Y방향으로 방출된 빛을 AB에 대해 각각 정지한 관측자가 각각 관측한 동물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의 질량은 M이다. 자, 문제 설명합니다. 뭐 얘랑 상황이 똑같아요. 빛을 쏩니다. 자, 얘 이리로 날아가고 얘는 이리로 날아가는데 빛을 빵 쐈는데 둘 다 이렇게 휘었답니다. 이리로 날아가고 있고 빵 쐈다 이렇게 휘었는데 얘는 2L만큼이었고 이렇게 휜 거에 X축의 변화량이 2L, 얘는 휜 거에 X축의 변화량이 L입니다. 대충 느낌이 오죠. 뭐냐면은 얘가 더 빠른 속도로 가속이 되고 있나 봐요. 그죠? 얘가 더 같은 시간 동안에 빛이 쐈는데 얘가 휜 게 더 많다는 소리는 얘의 가속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자, 보기 기억입니다. AB에서 빛의 휘어짐은 중력에 의해 빛의 휘어지는 현상과 구별할 수 없다. 계속했던 거죠.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하고 관성력에 의해서 휘어져 보이는 거하고 같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것 같고 DNA, B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 B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는 소리는 이 B의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B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mg냐. 자, B의 관성의 크기는 mg냐. 문제를 보니까 좀 덜 그린 게 있네요. 이쪽으로 가는데 중력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답니다. 중력 가속도로.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떨지 모르지만 A라는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고 얘는 중력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으니까는 되게 쉽죠?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죠? 그 다음 질량이 M이라 그랬으니까는 관성력의 크기는 F equal MA. M 곱하기
원래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 가속도 똑같이 g만큼 받으니까는 mg가 계속했던 겁니다. mg가 관성력이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자 a는 g보다 작다. 이건 아까 풀었죠. a는 g보다 크니까는 같은 시간 동안 얘가 훨씬 더 많이 휜 걸로 관측이 되겠죠. 기억님 맞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더 빠르게. 자, 문제 안 읽으랍니다. 자, 7번이에요. 문제 상황은 이래요. 교재 있는 학생은 읽어보시고. 자, 지금 여기 관측자가 여기 있어. 관측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 뒤에 별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거대 중력장을 가진 천체 A가, 자, 여기는 우리가 여기 있고 여기는 별입니다. 별에서 별빛이 막 나가고 있을 거예요. 별빛이 막 나가고 있는데 거대 중력장을 가진 천체 A가 P점을 지나서 중간점을 지나서 Q점으로 쭉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관측자, 선생님 별, 거대 중력장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 여기 있는 관측자가 이 별의 밝기를 관측했더니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관측했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요거겠죠. 자, 중력 렌즈 문제인데 얘가 여기 있을 때는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휠 겁니다. 그림 잘 보이나요? 더 진하게 해야지 여러분 보이겠죠? 얘가 P, 점, Q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P점에 있을 때는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휠 거고 Q점에 이렇게 갔을 때는 빛이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갖고 이렇게 가겠지만, 만약에 요 행성 A가, 천체 A가 블랙홀이라고 한다면 저 블랙홀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기 빨간색 딱 중간점을 지날 때 우리가 교재에서 많이 배웠듯이 이렇게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고 관측자의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는 가장 밝은 시간대, 여기 요 시간대, 가장 밝은 시간대를 지날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딱 P와 Q의 중간점인 이 일직선 라인을 지날 때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가던 빛이 다 모여갖고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별의 밝기가 굉장히 밝게 관측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읽고 여기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읽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떠냐? 자, 기억입니다. 별빛이 A 주변을 지날 때 A가 중력 렌즈 역할을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어떤 천체 근처를 지나면 천체는 항상 중력 렌즈 역할을 하니까 기억은 맞고, 기억은 그냥 맞는 건 늘 맞는 말이죠. 그냥 미엔에 A가 Q를 지날 때 별의 상대적 밝기가 최대이다. A가 P를 지날 때가 최대가 아니고 이 일직선 라인의 점을 지날 때 가장 최대가 되죠. 그래서 D는 틀렸고, 디귿에 A를 위치에 따라 별의 상대적 밝기가 변하는 것은 A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이다. 뭐 당연한 소리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이 단원 내용이니까. A 천체라는 그 주변에는 중력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시간, 공간 모두 휘어지는 중력장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비가 맞는 4번의 정답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8번 좀 좋은 문제 같아요. 자, 좀 읽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문자가 많아 이거. 그림은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가 다른 두 천체 A, B의 표면에 정지해 있는 동일한 우주선의 벽면에서, 어디 갔습니까? 얘죠? 동일한 벽면에 어디 갔느냐? 벽면에서 표면과 수평하게 방출된 빛을 관측자 P, 여기가 P가 있습니다. 여기가 Q가 있고 PQ가 관측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PQ는 각각 표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동일한 물체를 가만히 놓는다. 자, 문제 상황이 이래요. 지금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데 P가 있는 행성에서 빛을 수평으로 쐈더니 휘어지고 있습니다. 중력장 때문에 휘겠죠. 그 다음에 Q가 있는 둘 다 행성이에요. Q가 있는 행성에서도 빛을 쐈는데 폈어요. 폈는데 얘는 휘는 정도가 L만큼만이었고 여기 있는 행성에서는 휘는 정도가 2L만큼이었습니다. 거의 얘네들이랑 비슷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그것만 본 게 아니고 각각의 행성에서 질량의 A 물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떨궜습니다. 떨구는 높이는 둘 다 H로 같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네요. A가 P에 작용하는 중력과 천체 A가 요 P, 물체 P에, 사람이네. 사람 P에, 여기 사람 그려야 되겠다. 자, 여기 사람이 P고 이 사람이 Q인데 여기 있는 천체가 이 사람한테 가하는 중력하고 여기 있는 천체가 이 사람한테 가하는 중력하고 같답니다. 이거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천체가 있고 천체가 있는데 그 각각의 천체의 지표면 위에서 두 사람이 서 있고 각각 P, Q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평으로 발사된 빛을 봤더니 얘는 L만큼이었지만 이 행성에서는 2L만큼 펴버렸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죠? 이 행성의 중력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잡고 있던 물체를 똑같은 높이 H에서 놉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죠? 누가 더 빨리 떨어집니까? 당연히 더 많이 빛이 휜 이 천체가 중력 가속도가 크다는 소리고,
그 말은 같은 높이지만 얘가 떨어지는 시간이 얘가 더 짧게 걸린다는 소리겠죠. 그죠? 뭐 문제는 그닥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자, 기억입니다. 시공간이 휘어진 정도는 A가 세냐 B가 세냐. 당연히 더 많이 비식인 이 오른쪽 그림에서의 중력장이 훨씬 세니까 시공간도 많이 휘겠죠.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 물체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가 더 짧죠? 조심해야 되네.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작다라고 해야 된다, 그죠? 자, 질량은 P가 Q보다 크다. 지금 중력이 같답니다. 자, 얘 질량은 MP라고 하겠습니다. MP라고 했고, 얘 질량은 MQ라고 하고, 여기 행성의 중력가속도를 GP, 여기 행성의 중력가속도를 GQ라고 첨자를 붙인다면은, 문제를 읽어보니까는 지금 얘가 받는 중력과 얘가 받는 중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는, 자,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아까 문제 기억 니은을 풀 때, 오른쪽 행성에서 중력가속도가 훨씬 더 컸으니까는 요 Q의 질량이 P의 질량보다 훨씬 작아야 되겠죠? 이해하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질량은 P가 Q보다 크다가 맞죠? P가 Q보다 크다라고 맞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은 천체 주변의 시공간의 휘어짐에 대한 글이다. 자, 내가 설명합니다. 이제 되게 쉬워서. 문제에서 그림을 3개를 제시했는데 태양을 제시했고 외성을 제시했고 중성자별을 제시한 다음에 주위에 시공간이 휜 게 태양이 제일 조그맣고 시공간이 휜 게 조금 커진 게 외성이고 그 다음 시공간이 휜 게 가장 큰 게 중성자별을 그려놨어요. 외성,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백색, 흰색이고 외성, 별성자를 썼고 외자가 바로 뭐냐면 지구학 시간에 들어보셨죠? 외성이었는데 외가 난쟁이 외자입니다. 난쟁이 외. 굉장히 작은 별이라는 소리예요. 난쟁이 외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뭐 어떤 국가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외놈들이다 이렇게 많이 불렀었죠. 뭐 누굴 지칭하기 좀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은 그 국가 사람들이 그 평균적으로 신체가 그 키가 작습니다. 작아서 이제 작은 나라 사람들이다 해갖고 외놈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뭐 그런 뜻이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알고만 계시고. 자, 중성자별입니다. 블랙홀이라는 소리죠. 뭐 거의 블랙홀. 자, 그러니까 시공간이 휘어진 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크다. 이런 소리인데, 자, 바로 풀게요. 기억의 표면에서 중력가속도는 태양이 백색 외성보다 크다. 각각의 표면에서 중력가속도는 태양이 백색 외성보다 큰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기억 틀렸고. 자, 니은 질량이 같을 때 반지름이 작을수록 시공간을 휘게하는 정도가 작다. 자, 기억나죠? 질량이 같을 때 우리 지구의 질량은 늘 동일한데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있으면 모래알 정도 되면은 밀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블랙홀 된다 그랬죠. 그 말이에요, 니은이.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질량이 같을 때 반지름이 작을수록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겠죠. 자, 그다음에 별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죠? 그 행성이 날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이겨내면 나는 자유롭게 탈출해갖고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별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는 당연히 누가 제일 크겠습니까? 탈출하려면 내가 가져야 될 속도 당연히 중성자별에서 가장 크겠죠. 중력장이 제일 세니까. 그만큼의 높은 탈출 속도를 내가 뚫어야만 나가는 거죠. 디귿은 맞네요. 2번 연달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야, 이거 전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중력파 검출장치 라이버 기억납니까? 그 반투명 거울 해갖고 평상시에는 2개의 파동이, 자, 요거 잘 이해하는 학생은 바로 전차시 보시면은 선생님이 요거 중력파 검출장치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이론이 몇 년 전에 검출됐다고 그 실험 설명을 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간단히 요약하면은 평상시에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갖고 요렇게 띠 나오고 있다가 2개 천체가 합쳐지면서 주위의 시공간을 일그러뜨리는 중력파가 발생하면은 평상시에는 상세 간섭이던 게 보강 간섭으로 바뀌어서 관측된다 그랬죠? 뭐 그걸 문제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옳은 거 몰라라. 보기 기억. 블랙홀의 존재는 블랙홀 주변에서 방출되는 액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블랙홀을 관측하려면 뭔가 블랙홀에서 지금 오는 빛을 우리가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하죠. 육안으로는 관측할 수가 없죠. 가시광선을 이용한 그 광학망원경으로는 관측이 안 되죠. 전파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야 되는데 전파망원경에서 이제 어떠한 그 별빛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별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를 받아야 되는데 전자기파가 7개가 있죠. 감마선, X선, 파장이 짧은 거에서 길어지는 순으로
감마선, 물리학 원에서 배운 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기억납니까? 가시광선, 가할 가짜의 볼시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은 자색 한문으로, 자색 바깥에 있는 선 자외선, 적색 빨간색 바깥에 있는 선 적외선. 이해가죠? 그 다음 발견한 게 도저히 모르겠다 X선, 그죠? 이거 뭐지? 렌트겐이 발견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X선. 그래서 미지수 X선. 그거보다 훨씬 더 센 거, 핵분열할 때 나오는 선, 감마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마이크로범위, 그 묽은 우리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갖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음식물에. 마이크로파, 그 다음 지금 휴대폰이나 TV에 사용하고 있는 전파. 이렇게 있는데, 자, 물리학원 설명을 했어요. 그게 두 번째로 강한 X선이 블랙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X선을 가지고 전파 환경이 감지를 하는데, 자, 기억은 뭐 그냥 교양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중력파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천체 질량 변화에 의한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중력파가 발생한다. 이건 뭐 당연한 교육적인 말이죠. 기억 디귿 맞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갖고 오늘 그래도 시간 어느 정도 잘 맞췄어요. 50분 동안 1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일과 에너지, 시험 범위의 마지막 강의죠. 일과 에너지. 어떤 물체에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생긴다는 그 일과 에너지, 그 다음에 2차원상, 포물선 운동상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역학이라 그러죠. 그 열의 일당량이라는 열역학의 간단한 개념을 끝내고 나면은 드디어 역학 파트의 대단원 1단원이 끝나고 우리는 여기까지 시험 범위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남지 않았고, 다 찍으면은 아마 일과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한 차씩, 그 다음에 일당량 한 차씩, 두 차씩 정도면은 이제 강의가 끝난다기보다는 남은 강의는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복습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두렵습니다. 또 그 사이에 선생님 지금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또 문자가 와갖고 재난 문자 때문에 또 꺼졌을까? 안 꺼졌겠죠? 선생님 말이 지금 계속 들린다면 안 꺼진 거예요. 오, 다행이에요. 안 꺼졌어요. 자, 다음 시간에 봐요.